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필로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필로폰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필로폰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의 법상 남혹에 해당하므로 필로폰을 투약, 매매, 밀수 등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수출입한 경우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가액이 지금 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요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요게 적용되는데 500만 원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출입, 제조, 소지, 소유 등을 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정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일반 형사범죄보다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필로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필로폰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범의 진술, 그 다음에 공범자의 진술, 던져진 마약을 뭐 받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그 다음에 뭐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서 변호사님 이렇게 주장해도 되나요? 저렇게 주장해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객관적인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따라서 피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왜냐면 종국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공범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뭐 이런 게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마약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막 가서 뭐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섣불리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사약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서 뭐 호기심에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으나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걸 주장해야지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가벼운 벌금형, 또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등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징역형, 엄중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요거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뭐 단순히 이제 뭐 요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서 이제 마약 혐의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피의자는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겠죠. 당연히 안 했으면. 그 다음에 주변에 목격자의 진술. 같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하는 거 못 봤다. 그 사람이 뭐 마시거나 뭐 이런 거 전혀 못 봤다. 뭐 피는 거 못 봤다. 뭐를 넣어서 하는 거 못 봤다. 주사를 넣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지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경우였습니다. 같이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았던 사건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까지 했던 건데 이제 혐의 인정하고 잘 대응해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향정, 뭐 케타민이나 뭐 필로폰 이런 것들 문제됐던 건데, 요것도 보시면 케타민, 엑스터시, 요것도 요렇게 되는 건데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건 죄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마약 사건은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로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요거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벼운 사안이라고 해서 혼자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처벌 수위 보셨죠? 자칫 잘못 대응하면은 그렇게 처벌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좀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게 좋고, 변호사님 확인하실 때는 마약 사건을 많이 해보신, 그리고 그 많이 해본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